단번에 합격하는 정보처리기사 실기 과정을 듣고 계십니다. 파트 2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우리 시험의 배점 15점이에요. C 언어 2문제, 자바 1문제, 혹은 자바 2문제, C 언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전공하신 분들, 전공자이신 분들은 이 과목을 들으시면서 야호, 나의 세상이야, 이건 마타논 당상이야, 뭐 이런 분 계실 테고, 비전공이신 분들은 이포해야지, 패스 이러시는데 패스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이거 15점 날라가면요, 어디 가서 점수를 얻으시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보처리기사 실기과정 시험 범위 무지막지하게 넓다고요. 그 많은 과목을 다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시려고요? 뭐가 나올지 알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프로그램 언어는 문법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법대로 문법을 돌려서 이해만 하면은 이 15점은 그냥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C 언어 그리고 자바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C하고 자바 공부하시면서 이걸 연필로만 이렇게 돌려서 막 애써서 막 답을 구하려고 하는 분 계세요. 졸음이 오죠, 졸음이.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 여건이 된다면 기왕 하는 거 좀 더 액티브하게 프로그램 깔아서 실습을 하면서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실습하고 답이 나오면 이런 원리로구나, 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뭐 빨간 볼펜 이렇게 해봤댔자 여러분한테 혼나기만 해요. 하얀 화면에 자꾸 빨간색 막 잉크 저 머리 너무 아파요. 실습을 겸하여 함께 이해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부터 학습해보죠. 참고로 여러분, 이 C 언어 문법에 보면은 이 제어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법은 자바도 똑같아요. 문법이. 그래서 C하고 자바의 기본 문법은 똑같기 때문에 C에서 문법 설명하고 자바에서는 이제 C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 C 언어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C 언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프로그램 기본 구조, C 언어의 변수, 자료형 익혀보죠. 자, 걸음마 단계예요. 갑시다. C 언어는요, 대문자와 소문자 의미가 달라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C, 자바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main 함수, main, 이게 함수라는 겁니다. 이 main이라는 함수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코멘트, 주석은 슬래시, 별 슬래시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끝에는 컴파일러가 이 문장의 끝이 여기로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미콜론, 마침표, 쉼표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단, 세미콜론 아무 때나 막 붙이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메인 함수 뒤에는 세미콜론 안 들어가요. 이렇게 메인 함수 나오면 뭔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메인 시작돼요. 시작을 알리면서 곧바로 이렇게 블럭, 집합 기호를 열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알맹이 내용. 그리고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이에요. 블럭을 닫는 집합 가로. 이 안에 프로그램을 코딩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건 알아요.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실습용 프로그램을 열어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코드블럭이라는 그 프로그램 툴을 이용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샵 인크루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C 언어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상에 필요한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의 함수를 실행하기 위한 추가 헤더 파일들이 들어옵니다. include 이렇게 써요. 그리고 메인 함수 나오는데 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강사님 여기는 void를 썼는데 말이죠. 왜 여기는 int main 썼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여기가 int main 또는 void main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함수의 타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함수,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라는 거는 이 블럭과 블럭 안에 어떤 내용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되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 함수 시험에 나와요. 요새 정보 처리 기사, 하다못해 정보 처리 기능사 전부 다 함수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우리도 그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이제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실행된 결과를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값을. 그럴 때 정수값을 되돌립니다. 그러면 int를 쓰는 거고요. 나는 되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voi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int가 나오든 void가 나오든 메인 함수 앞에는 뭐가 나오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뭐를 신경 써요? 이 프로그램 안의 흐름. 이게 중요합니다. 자, printf는 뭐냐면은 화면에 어떤 결과를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것도 함수예요. 출력 함수라고 불러요. 어떤 내용을 출력하느냐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 hello world를 출력하고 n 나오죠. 이건 new line 이런 뜻이에요. new line은 뭐예요? 다음 줄로 커서를 내려놓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여기는 세미콜론 안 찍지만 여기는 어때요?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요. 즉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이거 실행해 얼른. 이런 뜻이에요. 이게 C 언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결과는 코드 블록은 결과 이거 build and learn 보이죠? field가 나오죠? 네, 이렇게. 그럼 얘는 source, 우리가 코딩한 내용을 source라고 불러요. 보세요. hello world 이게 화면에 출력되죠. 이게 답이에요. 실행 파일로 만든 작업이에요. 됩니까? 이거예요. 이게 C 언어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C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시작합시다. C 언어가 맨날 hello world만 출력하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럼 이제 뭡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문법을 이용해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는 거. 그쵸?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변수와 자료형의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변수라는 거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식별자를 붙인 걸 말해요. 뭔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좀 보여드리죠. 프린트만 하면은 변수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나는 사용자가 어떤 그 값을 요구를 해. 반지름을 나한테 말하더라. 그래서 반지름을 나는 입력하려고 그래. 사용자가 반지름 7을 말했거든? 그럼 이 7이라는 값을 누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안에서. 근데 이 7 이렇게 써버리면 프로그램이 이걸 어디다 기억을 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r이라는 변수에다가 7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는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값을 왼쪽에 변수 이름 r에다 저장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대입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들으세요. 우리 이 메모리에 보면은 즉 기억 공간에 이
변수 r이라는 거는 7이라는 값을 저장하려면 기억 공간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메모리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메모리 공간에 이 7이 들어갈 때 메모리가 요구를 해요. 야, 그러면 그 7이 정수야? 아니면 실수야? 아니면 문자야? 뭐야? 말해봐. 그러면 이게 숫자면은 얘가 숫자. 그러면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구나. 너 R은. 그러면 앞에다가 숫자인데 너는 소수점이 없는 애지? 그러면 내가 앞에다 int 이렇게. 오, 되게 종류가 많죠? 네, 바로 int라는 애는 이렇게 써주면은 이 r이라는 변수는 오로지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저장하는 그릇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네, 이게 변수 이름이고 이 앞에 이것을 우리가 자료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변수,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 R의 메모리 공간을 얼마만큼 넓힐 건지 좁힐 건지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자료 타입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원주율도 내가 말할게. 원주율이 3.141592야. 그러면 3.141592는 소수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정수예요, 실수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을 파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잡았어요. 파이 이렇게. 그럼 이 파이라는 변수도 메모리에 할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 컴파일러는 물어봐요. 야, 파이, 너는 정수값을 저장하는 그릇이야? 실수값을 저장하는 거야? 물어봐요. 딱 보니까 뭐예요? 실수죠. 실수이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플로트 또는 더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플로트를 써주면 뭐예요? 알아들어요. C 컴파일러가. 너는 실수형을 저장하는 애구나. 소수 7자리까지 저장하는 그런 자리니까 내가 메모리 공간 그렇게 할당해 줄게. 이러면서 파이 공간을 얘가 넓게 잡아줘요. 이해돼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3.14159232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소수점이 더 길어지죠. 그럴 때는 앞에 데이터 타입을 자료형을 더블로 잡아주면 실수인데도 소수점이 더 긴 거는 더블 타입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럼 메모리 공간이 8바이트, 파이가 8바이트 공간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변수를 지정한다는 거, 변수 앞에는 자료형을 지정해서 이 변수가 메모리에 얼마 정도 크기로 들어간다는 걸 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자료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볼게요. 뭐라고요? 원의 너비는 자, 원의 너비는 하고 이제 출력해야 되죠. 출력을 할 때는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쓸게요. 퍼센트 하고 출력을 할 때는 출력 형식이 있어요. 퍼센트 %F. 자, 일단 보세요. 다 외워버리고 말겠어. 이러면 피곤해서 못해요. 퍼센트 %F. 다음 줄로 내려가 백슬래시 n. 맞아요? 예. 자, 그럼 이 퍼센트 %F는 뭐냐면 출력되는 모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로트 아까 있었죠. 그래서 얘는 실수형으로 출력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파이가 뭐죠? 더블이에요. 더블. 그죠? R은요. R은 정수 7을 기억하는 변수 R. 그럼 이거 곱한 결과가 요 형식에 맞게끔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답 보자고요. 자, 결과를 보면은요. 보세요. 153.938008. 보이세요? 답 나오는 거 봐.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설명 다 끝난 거거든요. 뭐예요, 머리 아프게. 자, 갑시다, 여러분. 섣부르게 화낼 필요 없어요. 자, 보면 돼요, 여러분. 변수 설명 다 끝났어요. 변수라는 건 결국은 뭐다? 메모리 공간의 특정 영역을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 바로 변수예요. 식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변수 이름을 쓸 때는요, 반드시 첫 글자는 문자나 밑줄, 언더바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잡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변수 이름은 대문자와 소문자 뜻이 다르고 예약어 사용 못합니다. 예약어는 막 프린트 F 이런 걸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화면 확대. 자, INTA는 123. 뭔 얘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뭐죠? A라는 변수는 얼마가 할당돼 있어요? 123. 근데 A 변수는 어떤 타입이에요? 숫자가, 정수라는 숫자가 저장되는 그릇 형태네요. 그죠? 네, 이게 INT가 자료형. 그죠? 그러면 printf 현재 A 값에 5를 더한 결과는 이건 그냥 그대로 인쇄되는 내용이고 %d 나오죠. 이게 형식이에요. 이 형식에 맞게 d는 데시멀, 십진수로 출력해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출력될 계산 내용이 바로 요 뒤에 123에다 123이 A죠? 여기다 5 더해. 그럼 얼마? 128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로 내려간 다음에 현재 A 값에서 100을 빼봐. 그럼 123, A 123에서 100을 빼면 얼마예요? 23이죠. 23이란 결과를 십진수 형태로 출력해. 그래서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자리에 맞게. 그러니까 A 빼기 100한 결과가 요 형식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째려봐요, 째려봐. A 곱하기 2는 뭐예요? 123에다가 2 곱해봐. 이거죠. 그래서 246. 그 다음에 A 슬래시 5는, 슬래시는 나누기를 해서 몫을 가져와라 이 뜻이에요. 그럼 123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소수점은 안 키우죠? 왜? A가 정수 123을 5로 나누면 몫만 갖고 와요. 몫을. 그럼 24가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됐죠?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우선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C 언어의 기본 자료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써놓긴 했지만 시험에 만약에 short라고 써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INT 타입인데 보다 규모가 작은 2바이트 숫자 그러니까 이런 숫자 있죠? 7,000, 5,000, 10,000 이런 숫자 있죠? 이런 숫자는 short 타입으로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보여드리죠. 제가 INT 썼잖아요. 여기를 INT 안 쓰고 7이라는 숫자니까 short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러면 정수인데 보다 이 INT를 쓰면 4바이트 공간이 만들어지고 short 하면 2바이트가 만들어져요. 답은 이상이 없습니까? 무슨 이상이 있어요? 답은 똑같아요. 오케이? 메모리 공간이 줄어든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short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정수야 걔도 똑같아.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INT short, long은 숫자 INT 타입보다 좀 더 큰 숫자를 표현하는 거. 됐어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실수를 볼까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INT A, B 나오죠. 이런 뭔 얘기예요? A와 B 두 변수가 모두 정수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정수형 크기로
두 개의 변수가 메모리에 각각 A와 B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0x9, 0x12는 16진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16진수 9가 A에 들어가고 16진수 12가 B에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프린트 F하고 출력을 보니까 %X 나오죠? 16진수로 출력하세요. 이 뜻입니다. A와 B를 더하면 21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16진수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답이 1B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난 이 기호가 헷갈린다. 걱정 마세요.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실수형은 플로트와 더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수점인데 더블은 더 깊이 들어간 거. 그죠? 그래서 플로트나 더블이 나오면 실수형 데이터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샵 include stdio.header 파일 메인 나오고 플로트와 더블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는 플로트, 하나 더블 이렇게 나왔죠. F라는 변수에 3.2455677109 D도 3.2455677109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프린트를 해보면은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법하죠. %F를 그냥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실수형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냥 %F 쓰면 아까 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모두 5자리 중에 2자리.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소수 자릿수를 소수 이하 자릿수 2자리만 나오게 하세요. 이 얘기예요. 전체 5자리 공간을 만들고 소수 이하 2자리만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썼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안 쓰고 그냥 돌렸을 때 답은 153.938008이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5.2F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5자리를 딱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소수 이하 2자리만 보여줘라 이 뜻입니다. 정말 5자리네요. 총 5자리 공간에서 소수 이하 2자리만 보여줘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반올림해서 2자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에요. 이렇게 쓰면요. 그럼 소수 3자리가 보여지나 보죠.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요. 어때요? 938 나오네, 정말.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출력 형식. 기호. 그럼 여기도 12.10F 뭔 얘기예요? 12자리에서 뭡니까? 소수 이하 10자리 표시해줘요.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10자리를 표시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7째 자리까지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그 7째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값이 점점점 이상하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죠. F값을 보면 109잖아요. 근데 109가 안 나와요. 986이 나오지. 이게 플로트예요. 근데 더블은 어때요? 3.2455677109 더블형으로 출력을 해보니까 어때요? 12.10LF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때요? 원본값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7자리 이상일 때는 더블로 데이터를 선언해서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자형, 문자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문자형 나온 적 있죠? 캐릭터, 문자열도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문자형은 한 글자를 말하고 문자열은 여러 글자, 한 글자 이상의 글자를 말합니다.
문자형은 ASCII 코드 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해요. 1바이트 크기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요. 캐릭터 품은 A. 참고로 여러분 문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에 값을 입력을 해줘요. 아까 숫자는 따옴표 안 붙였죠. 얘는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캐릭터는 메모리에 1바이트 공간만 할당을 해줘요. 그럼 품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A라는 값을 대문자 A를 넣어줘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이거 에러 아니에요. 캐릭터 품2는 66 하면 품2 공간 1바이트인데 이 1바이트에 66이라는 숫자를 넣어줘. 이렇게. 그래도 에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C가 그래서 좋아요. 에러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1바이트 크기의 정수도 캐릭터로 지정할 수 있다. 써놨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은요. 하나 이상의 문자가 쭉 모여서 이루어진 일종의 배열, 문자의 배열, 이거를 줄여서 문자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열은 문자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끝에 널 문자가 표시가 돼요. 문자열은 뒤에 포인터를 통해서 이제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표시하기도 하고 캐릭터 포인터 이름은 홍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캐릭터 이름은 하고 이게 배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배열 요소로 이렇게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뒤에 가서 또 다루면 되니까요. 나 지금 오버플로우예요. 머리가 아파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캐릭터까지만. 이건 뒤에 가서 또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캐릭터 A는 A. 뭔 얘기? 아예 A라는 변수 메모리에 1바이트가 있는데 대문자 A를 저장해요. int A2는 66. 뭔 얘기? A2라는 변수가 있는데 숫자형으로 66이 저장됩니다. 캐릭터 A3는 A2 플러스 1. 뭔 얘기? 네, 맞아요. A2가 66인데 여기다 1 더하면 67이 되죠. 이거 되죠, 여기까지? 그럼 67을 A3 변수에 저장해요. 근데 A3는 1바이트 공간인 A3 여러분 1바이트 맞죠? 캐릭터니까. 네, 거기에 저장돼요. 자, 그래서 프린트 하니까 A, 여러분 여기 A인데 %C 나왔죠. %C는 뭐냐면 출력할 때 문자로 출력하세요 요 뜻이에요. 그럼 A를 출력하면 대문자 A가 출력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밑에 프린트 F A는 %D A 값 5 A가 문자인데 이거 10진수로 출력하라고요? 예, ASCII 코드라 이렇게 되면은 대문자 A를 ASCII 코드에선 65, 대문자 B를 66, 대문자 C는 67 이렇게 D는 68 이렇게 가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으로 지정해놔도 어차피 얘는 1바이트 정수이기 때문에 이 A라는 값을 얘가 %D 이렇게 나오면 ASCII 코드 값으로 표시하라는 건가 봐 65를 표시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A2 %C 나오죠? 그러면 int 타입의 A2 66이죠? 66을 문자로 출력하래요. 66은 문자로 뭐예요? B 이렇게.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A3는 %C 하니까 67이니까 뭐예요? C. 그 다음에 A3를 %D 하면 뭐예요? 그냥 10진수로 출력하니까 67이네. 네, 이렇게. 이해돼요? 네. 요거. 저는 고백해요. 제가 처음에, 저 학교에 들어가서 C 언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래야만 하나.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결국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했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표준 입출력하면서 출력하면서 프린트 F가 나와요. 드디어 나왔어요. 궁금증 해결하세요.
프린트 F 여러분 화면에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데 중요한 건 이 제어 서식 기호가 있었단 말이죠. 자, %D는 뭐라고요? 10진수로 출력하세요. %옥탈, O 나오죠. 얘는 8진수로 출력하세요. X는 헥사, 16진수로 출력하세요. F는요, 실수로 출력해. %C는요, 문자로 출력해. 어서. %S는요, 스트링, 문자 열로 출력하세요.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건 뭔 얘기예요? 프린트 F, %D, %C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요. 그러면 뒤에 분명히 출력할 애가 변수가 나와요. 그럼 그 변수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짝을 딱 지어서 출력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죠? A 값은 10진수로 출력해. B 값은 문자로 출력해.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드디어 이제 시험에 한 구절로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는 거 scanf 입력을 받는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scanf는 사용자로부터 자료를 직접 입력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함수가 scanf. 우리 시험에 나와요. scanf는요. 방금 전에 그 printf의 서식 기호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를 열고 숫자를 입력받을 거면 %D, 문자를 입력받으면 %C, 실수를 입력받으면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서식 문자. 자, 일단 잉크 지워요. 자, 그럼 이 서식 문자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를 뜨겁게 강타하는 게 뭐냐면 변수 이름을 쓰는데 변수 이름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주소를 붙여요. 주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앰퍼샌드 기호예요. 이걸 붙여야 돼요. 앰퍼샌드 A 이렇게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심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보면 int a, 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printf 밑변을 입력하세요. 이거 이렇게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다음 줄에 %d 10진수로 A가 가리키는 즉 얘가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에 int 즉 메모리 숫자 정수 공간으로 A가 할당되고 B가 할당돼요.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그러면 이 얘기예요. A의 주소값, 메모리는 주소값을 가져요. A의 주소값 안에다가 너가 입력한 값을 넣어도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10을 입력할지 50을 입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입력한 값을 A의 주소에다 떡하니 넣어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높이도 입력을 해라. scanf, %d, %b 뭐예요? B 메모리에 B의 주소값 있지? 그 주소 안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높이값 예를 들어 5라면 5를 넣어줘 이 뜻이에요. 이해돼요? 요게 scanf. 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 void main에서 여기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int 하고 뭐를 쓸까? 예를 들어서 A를 썼어요. A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게요. scanf 한 다음에 %d 하고 입력 받는데 $A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력받은 다음에 제가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printf. 자, 원앤어비는 사용자가 입력받은 값하고 이제 곱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f, 아이고, 이런, f. 자, %f 썼습니다. 원앤어비는 %f 하고, 원앤어비 출력은 제가 A 곱하기 3.14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입력 다 했어요.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근데 여기
여기서만 %A를 쓰고 여긴 그냥 A를 쓰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입력을 받을 때 scanf 함수에 어떤 사용자로부터 키보드에서 어떤 값을 입력받고자 할 때 이렇게 앞에다 주소를 붙이고 입력받은 값 변수는 그 다음에 계산에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 돌려보죠. 그러면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거리죠? 이게 바로 입력하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써볼까? 5 써볼게요. 7 써볼까? 7. 7 썼어요, 제가. 엔터 꽝. 원의 높이 153.86000 나오잖아요. 이해됩니까? 네네네. 이게 scanf예요. 여기까지. 어려운가요? 벌써 설명 다 드렸어요. 끝났다고요. 여기까지 기출문제는 나올 게 없어요. 왜? 다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지금 밑거름 작업만 지금 다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복습을 해보시고 시간이 되면 꼭 저처럼 프로그램 깔아서 구글에 들어가서 코드블럭 이렇게 쳐서 C 언어 코드블럭 이렇게 쳐서 프로그램 한번 깔아보세요. 깔아보면은 뭡니까? 프로그램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코드블럭 C 언어 설치하는 과정 뭐 이런 거 그거 깔아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먼저 복습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C 언어의 연산자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